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연문석 회계사입니다. 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죠. 이제 특히 근로자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하는 거지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게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동으로 거의 걸러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지금 와서 뭐 할 만한 건 없고요. 이 연말정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렇지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할 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자, 제가 어떤 말씀을 이제 해드리고 싶냐면은 이 연말정산이란 것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경비 처리해서 소득을 좀 낮출 수가 있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특정한 지출은 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만 빼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부양가족들이 되겠죠. 부양가족들이 쓴 지출에 대해서도 내가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양가족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직계존비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장인 장모님들, 이런 분들이 쓴 지출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내가 연말정산 할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잘 알아도 연말정산 할 때 매우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것들,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다. 배우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21년도 12월 30일 현재 나의 배우자여야 된다. 혼인신고만 해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연도 중에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그랬을 때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연도 중에 이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근데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소득이 있다고 치고 어느 정도까지 있을 때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근로소득만 있다고 했을 때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 금액이 뭐냐면은 매월 받는 월급, 세금을 떼기 전 월급을 말합니다. 그 매월 떼기 전 월급이 연간 500만 원 이하였다 라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1년 근무했는데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몇 달 근무했는데 퇴사하신 분들, 뭐 한 석 달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그 배우자가 근로자였다면, 4대 보험을 뗀 근로자였다면 석 달 근무했다, 총 급여액을 한번 보시고 500만 원이 안 된다, 500만 원 이하다 라고 했을 때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해서 그 배우자가 썼던 카드나 뭐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나의 연말정산 할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같이 근무를 했다거나 뭐 단기 알바를 했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로소득이 아닌 뭐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뭐 3.3% 떼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 떼고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이런 걸 따지셔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 내가 프리랜서로서 뭐 세금을 3.3% 떼고 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3.3% 떼고 연간 벌어들였던 수입이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다. 그 300만 원에서 그 필요경비라는 걸 빼주게 됩니다.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경비율을 통해서, 뭐 경비율이 예를 들어 70%다. 그럼 300만 원에 70%면은 210만 원이잖아요. 그럼 300만 원에서 21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되겠죠. 그럼 90만 원이 소득입니다.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고요. 예를 들면 경비율을 뺀 후 금액, 그걸 바로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라고 했을 때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해서 그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가 썼던 뭐 카드, 뭐 의료비 이런 것들을 내가 공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형제자매가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올해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21년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취업을 안 한 뭐 형제 자매가 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형제 자매를 내가 공제할 수 있는지,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같이 하고 있으면 그 형제 자매가 20세 이하인 경우, 뭐 이제 형제 자매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가능성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안 된 20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또 그 형제 자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 내 형제 자매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 예를 들어 그 형제 자매를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족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고 나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형제 자매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소득이 없다면 아버지도 공제받을 수 있고 나도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가족 내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경우,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내가 부양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직계 존속이 60세, 만 60세 이상인지, 현재 21년도 기준에는 61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커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의료비 지출이 꽤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넘으셨으면 내가 기본공제 받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소득이 좀 있다, 뭐 연금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자, 뭐 배당 같은 금융 소득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소득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배우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래서 그 해 21년도에 양도소득이 꽤 많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21년도 기속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21년도에 뭐 처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되는데,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총급여, 1년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그러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이랬을 때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받더라도 거기서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을 갖고 100만 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 기본적인 개념만 아셔도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생각보다 많이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 이제 보시고 나서 우리 가족 중에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